집을 짓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피스텔 공급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월세 가격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른 거예요. 예를 들면 60만 원 하던 게 80만 원이 되고 100만 원 하던 게 125만 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월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수익률로만 봤을 때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는 사다리TV라고 하고요. 부동산 투자자이기도 하면서 아파트 시장이 추락해도 투자할 부동산은 있다 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유동성이 들어오는 데를 찾아야 돼요. 유동성이라는 거는 시장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려 있느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시경제에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야 되고요. 부동산이 오르려면 또 중요한 게 대중 심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결국엔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부동산으로 들어온다라는 자료라든가 어떤 분위기를 감지를 했을 때 그리고 나서 그 지역별 흐름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거시경제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의 입주 물량이라든가 또는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나 인구수 이런 것들 또 경제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유동성과 지역을 한 번에 놓고 보고 투자 시기를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게 된 계기는 제 신혼집을 사면서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누구나 다 처음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도서관에 가서 부동산과 관련된 책은 모조리 다 읽었거든요. 그것도 부족해서 신간들을 읽고 싶어서 교보문고에 가서 거기 있는 책들을 모두 다 읽었어요. 놀랍게도 책들을 다 읽어보니까 공통 분모라는 게 있더라고요. 책들이 말하는 게 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들을 캐치해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투자를 시작하실 수 있고요. 그거를 생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내가 그 주장이 맞는지 검증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 작가는 이런 이유로 오른다고 했는데 정말 그랬는지 앞으로도 그럴 것인지도 필요하고 또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절대 안 되고 현장에 나가셔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도 가셔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주변에 다른 투자자분들도 있으면 좀 나가서 얘기를 해보고 또 부동산 투자자 모임에도 한번 참석해보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부동산 투자를 빠삭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그 심리예요, 심리. 누가 더 많이 사고 싶어 하고 누가 더 많이 팔고 싶어 하냐. 그거를 지표화 시켜놓은 게 있어요. KB 부동산 통계에 가면은 KB 매수 매도 지수를 매주 발표를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공인중개사 분들이 매주 오늘 살려는 사람이 몇 명이고 팔려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이거를 그 KB 쪽에 통계를 보내게 됩니다. 그 지표가 매주 발표가 되는데 굉장히 정확한 편이에요. 한 1, 2주 정도의 시차가 있지만 살려는 사람이 더 많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 그래서 그 지표를 보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이 정도로 왔구나 그런 걸 체크하시면 굉장히 좋고 또 투자자들의 심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투자자들만 몰려있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법원 경매장입니다. 법원 경매장에 가면은 똑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어느 시기에는 막 10명, 15명씩 응찰을 하지만 어떤 시기에는 단독 입찰, 2명 이런 때가 있어요.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말이고요. 그 투자자들의 분위기에 따라서 사실은 부동산이 많이 오르거나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명이 응찰하고 얼마에 낙찰됐는지도 그 법원 경매 정보 통계 사이트가 있어요. 법원 그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통계를 보시는 것도 심리를 아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은 시세 차익형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연령대별로 또는 자기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막 취업한 사회초년생이라든가 한창 열심히 돈을 벌 때인 30, 40대의 경우에는 시세 차익형 아파트를 투자해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고요. 소득이 좀 부족하거나 은퇴하신 분들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 다가구나 오피스텔, 상가 이런 것도 좋은데 그 이유는 생활비라는 게 월급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청년층은 시대차익형을 투자해놓고 그냥 내가 계속 벌어서 쓰면 돼요.
근데 은퇴자들은 이제 앞으로 내가 생활비도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모아놓은 자산을 가지고 월세를 받는 형태의 투자 방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원래부터 선호되던 부동산은 아니래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1970년대 요때에는 아파트라고 하면은 너무 높아서 별로다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걸 느낀 거죠.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고. 근데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훌륭한 거는 바로 황금성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아파트라는 게 규격이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아랫집이 얼마에 팔렸으면 내 집도 그 정도 하겠구나.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시세까지 딱딱 알려줍니다. 매주 발표해서 시세를 알려주니까 초보자가 투자해도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는 게 아파트라는 거죠. 황금성도 좋고 시세 파악하기도 좋고. 저는 좀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대차익형 상품인 아파트가 이렇게 오를 때는 정말 가파르게 오르지만 내릴 때는 좀 무섭게 내려요. 50%씩 내리니까 내가 산 가격보다 훨씬 많이 빠지게 되면 진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보다도 다른 상품군에도 우리가 좀 눈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또 아파트 시장이 떨어질 때 모든 시장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A라는 지역이 떨어지면은 전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시에서는 오를 수도 있거든요. 또 다른 지역을 살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이 오른 자산에 투자하는 거는 리스크를 키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예 오르지 않은 그런 상품을 사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고, 오르는 말에 올라타는 게 이게 내가 꼭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하기 때문에 지역을 다른 데를 보거나 상품군을 다른 데로 보면서 조금 쉬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일 만만한 게 아파트이고요. 또 초보자들이 투자하기가 쉬워요. 시세 파악하기도 쉽고 뭐 대출도 잘 나오고. 전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황금성이 좋은 게 좋은 부동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파트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상승을 했어요. 2015년부터 작년까지 쭉 상승을 했고, 작년 여름부터 고점을 찍어가지고 거래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실거래가를 찍은 단지들도 있고요. 또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서울 수도권 지역은 설날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고, 지방은 올 여름을 기점으로 좀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거를 약간 기술적 반등, 데드캣 바운스다라고 보는 편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에서 그 규제를 많이 완화를 해줬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반등한 것도 있고, 그게 저는 2009년의 시장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그때도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쭉 2013년도까지 쭉 내려왔단 말이죠. 앞으로도 저는 그런 모습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반등하는 게 맞지만은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으니 투자를 하실 거라면 조금 유의를 하셔야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이유는 부동산이라는 게 한 번 상승하고 한 번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그 방향성을 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 부동산이 상승하는 데까지 많은 에너지를 축적하는데 한 번 상승을 시작하면 쭉 오릅니다. 그러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쭉 떨어집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미 부동산이 떨어진다는 인식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더더욱이 그 마음을 바꾸기 어렵고요. 현재 그 부동산 시장의 현장에 나가보면은 투자자들은 거의 다 없어요. 거의 다 전멸했고 실수요자들 위주로 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거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분들이라면은 매수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실거주하는 가치가 있으니까. 하지만 100% 투자 상품으로 봤을 때는 조금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작년 겨울 가격이 아니라면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은 딱 아파트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파트, 분양권. 근데 저는 상가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빌라도 투자 상품이다 라고 꼭 설명을 드려요.
각각 그 상품의 좀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오피스텔은 현재 서울 기준으로 공급량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오피스텔 하면은 원래 오피스텔은 시세 차익이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집을 짓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피스텔 공급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월세 가격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른 거예요. 예를 들면 60만 원 하던 게 80만 원이 되고, 100만 원 하던 게 125만 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월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수익률로만 봤을 때 5%, 6%까지 올라오거든요. 심지어 심한 데는 서울인데도, 역세권인데도 8%, 10%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수익형 상품이지만 하나의 투자처로 보기 괜찮고, 수익형 상품으로 투자를 한다는 편견을 버리고, 그것이 수익률이 좋아지면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가라고 하면은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구분상가가 있어요. 건물과 구분상가, 이 두 개를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구분상가는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수익형 상품으로 좀 분류를 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월세를 받아서 그걸로 내가 오래 장기 보유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런 상품으로 보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땅을 사는 거예요. 그 다가구와 마찬가지로 땅을 샀는데 주택으로 월세를 받냐, 상가로 월세를 받냐,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주택과 다르게 상가는 입지나 이 목에 따라서 월세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요. 그래서 건물을 사가지고 예쁘게 리모델링해서 월세를 높게 맞춰가지고 되파는 그런 시세 차익형 투자도 가능하거든요. 연예인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그런 식의 투자도 가능하고, 또 건물만 볼 게 아니라 토지나 임야, 대지, 공장, 창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아파트에만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좀 드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투자를 하러 다니면은 공인중개사분들은 그 지역 호재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하게 하세요. 여기가 왜 좋고, 저기는 어떻고, 몇 동이 더 좋고, 어디가, 이런 거 정말 잘 아는데 나무만 보고 계신 것 같고 숲을 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 부동산이 오르고 내리는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외지 투자자들이 우리 지역에 투자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꼭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왜 사는 거예요? 이거 왜 오른대요? 뭐 오피스텔을 산다고 하면 오피스텔을 왜 사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되물어보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다 설명을 또 드리거든요. 근데 제 말을 듣고 투자자를 따라서 사신 분들은 돈을 버셨고, 또 그냥 이 지역은 안 올라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분들은 결국 돈을 못 벌고 2년 뒤에 매도할 때쯤 근데 당신 말 들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사 분들이 중개는 정말 잘하세요. 전문적으로 잘하시는데 부동산 중개와 부동산 투자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는 권리 분석이라든가 중개할 때 뭐 사고 터지지 않게끔 하는 건데, 부동산 투자는 앞으로 오를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따로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실수요자분들, 아파트가 지금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매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하나 방법 같아요. 그런데 올 1월 달 가격은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금매들은 다 이미 거래가 됐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올랐더라도 내가 살 집이 필요해서 사는 거잖아요. 내가 거주함으로써 얻는 그 실거주의 가치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6학년까지 학교를 쭉 다닐 수 있는 그런 가치, 그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조금 오른 가격이라도 실거주자라면은 사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현재까지는. 근데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지금 아파트 시장은 조금 위험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아파트 대체제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피스텔 제가 책을 쓰기도 했고 투자도 많이 했는데, 아파트가 2009년도까지 올랐고 오피스텔은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올랐거든요. 아파트가 영원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서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라면 조금 생각을 유연하게 하시고 편견을 버리셔서 새로운 투자처, 상가, 건물, 토지,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집필한 아파트 시장이 무너져도 오르는 소액 투자처는 있다 라는 책인데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다루는 종합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 얘기도 당연히 다룹니다. 재개발, 분양권, 그 다음에 갭 투자 이런 것도 다루고, 아파트가 언제 오르고 언제 사야 되는지도 얘기가 나오고, 아파트만 부동산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빌라, 다가구, 오피스텔, 상가, 건물, 토지 이런 것까지 여기 이 책에 모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 대체투자처가 궁금하신 분들, 앞으로 오를 지역이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 여기 다 담아놨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 꼭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 채널 사다리TV에서도 많은 내용 다루고 있으니까 꼭 놀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